다른 게 아니라 네.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주사 치료로 모든 하지정맥을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사 맞는데 굳이 저한테 주사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병원에 가서 내과에 가서 간호사 보고 주사 한 대 놔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저쪽에 성형외과, 피부과 모든 데서 다 하지정맥류 치료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려면 근데 이제 뭔가 약도 좀 고농도로 써야 되고 혈관 자체가 이제 너무 크거나 이러신 분들은 한 번에 해결도 안 되고 그게 약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것만으로 치료된다는 건 조금 힘들죠. 네. 그런 경화요법 같은 경우는 환자분에게 외래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근본 혈관에 해당되는 혈관의 치료는 하긴 힘들고요. 모든 의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예를 들면 여기 상처가 났어 이런데 누가 그러는 거지? 된장 발라 그럼 괜찮아. 그게 그러면 치료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 근데 누가 그러는 거지? 아니 그거 풀뿌리 다려 먹으면 낫는데 그게 누가 그러는 거죠? 아니 그게 말이 돼?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사돈의 팔촌이 그렇게 했대. 그러면 그거는 증거가 있을까요? 못 찾아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했다 카더라예요. 했다 카더라. 그래서 이런 했다 카더라식 치료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치료하고 전 세계에서는 분류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치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보면 아마 이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보고 오시는데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전 세계 만성정맥 질환,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하지정맥류죠. 하지정맥류는 급성으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만성정맥 질환의 치료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양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1번부터 3번까지 해놨어요. 각각의 종류별로 어떤 치료든. 근데 왠지 1번은 지금 봄처럼 초록초록하니까 왠지 좋은 것 같죠?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유익하고 유용하고 효과적이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해야 되는 거지. 환자들한테는 요 치료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왠지 빨개요. 이건 어떻다? 환자에게 유용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해를 준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해를 준다고. 그러니까 3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구원하는 거고 3번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 병원 치료는 1번이에요. 초록색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전 세계 의사들이. 그게 바로 A가 의미하는 거예요.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이야 상처가 났을 때 된장을 발랐더니 잘났네. 나한테는 된장이 초록색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그게 바로 C예요. 그래서 A는 효과적이고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A가 되면 뭐가 되냐? 3A가 되면 이거는 환자에게 해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의사가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1A인 방법이 있어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만성 정맥 질환이 있을 때, 즉 하지정맥류가 있고 환자들이 증상이라든지 다른 불편감이 있고 다리가 예를 들면은 블룩블룩 튀어나온 혈관이 있다거나 썩어 들어간다거나 뭐가 됐든 정맥류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엔도비너스 더말 어블레이션, 이게 뭐냐면 열을 가지고 하는 치료예요. 열 치료. 그 대표적인 게 하나는 레이저고 하나는 고주파예요. 그래서 열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게 바로 1A예요. 즉 기본적으로 열 치료로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형편상 레이저나 고주파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때는 수술을 한다. 떼내는 수술을 한다. 여기 있죠. 떼는 하이라이게이션 스트리핑이라는 게 수술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건강의료보험 수술입니다. 1A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형편상 안 되는 사람은 요걸로 하세요 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사 치료한다는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주사 한 방이면 된다는 거. 그거는 그러면 뭘까요? 1일까요? 2일까요?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는 3일까요? 봅시다.
그 주사 치료는요 3고 A입니다. 즉 하지 말라는 거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절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즉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어떤 거에만 해야 돼요? 정맥류를 분류를 하는데 C1번부터 C6번까지. C1번은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이고요. 다리에 보이는 미세한 혈관들 있죠? 실핏줄, 그게 C1번이에요. 그럼 C2번부터 C6번까지는 조금 보글보글 튀어나온 혈관들, 아니면 증상이 있고 뭔가 부작용이 생긴 그런 하지정맥, 지금 일반적으로 소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는 C2번부터 C6번까지예요. 그래서 C1번 미세한 실핏줄을 제외하고선 C2번부터 C6번까지 일반적인 하지정맥류는 절대 주사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요. 근데 주사에 대해서는 1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수술을 해서 이 혈관을 처치를 한 다음에 이 혈관에서 생긴 실핏줄이나 장가지에 대해서 2차적인 방법으로 보조적인 요법으로 썼을 때, 즉 1차로 레이저 수술 뭐든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남아있는 이렇게 장가지들에 대해서 주사를 했을 때는 1번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첫 번째 초이스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걸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하면 다 사통팔달 통해져 있는 혈관들, 그럼 이제 주사를 놓으면 내가 초음파로 보고 있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세요 해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가이드라인이란 건 뭐냐면 나라로 치면 헌법 같은 거예요. 법률 같은 거라고요. 의사라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때 항상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들이 많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방법들이 있는 건데, 사실 약물 치료로 혈관을 없앤다는 거는 뿌리가 되는 근본 혈관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아주 작은 가지 혈관들, 바깥쪽에 있는 그런 혈관들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긴 한데, 큰 혈관들을 없애기는 이거는 약물 치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증거에 기반해서, 자료에 기반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뭐랑 똑같냐? 암 환자가 있는데 수술 왜 해요? 주사 치료만 받으면 되죠. 왜 무섭고 힘들게 수술을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주사 치료만 받으면 돼요. 그럼 항암 주사를 갖다가 놔, 환자한테다가. 근데 얼마만큼 놔?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놓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겨우겨우 회복돼서 간 거야. 근데 암이 없어졌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항암제를 또 놔. 딱 죽기 일보 직전만큼. 환자가 이만했던 환자가 점차 야위어 가는 거. 못 먹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3번, 4번, 5번, 6번, 심지어는 12번, 24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환자가 끝내는 어떻게 됐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환자는 이미 죽었는데.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혈관들이 작고 많지 않으면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특히나 이제 혈관이 클 경우에는 없애려면 정말 고농도의 약물이 필요하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여러 번,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해야 되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이렇게 치료도 안 될 뿐더러 약의 농도도 많아지고 양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내 몸에 간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을 조금 이제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술을 했을 때는 보통 여기에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주사를 놓으면, 실핏줄에 주사를 놓으면 일정 양이 들어가고 나면 오히려 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빠져나요. 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본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를 놓는 선생님들 보면 한정없이 놔준다고 그래요. 뭐냐면 다음에 또 오시면 또 AS 해줄게요, 또 AS 해줄게요 하는데, 평생 AS 해준다고 자꾸 놓으면 과연 그 많은 약들은 어디로 가는가? 혈관도 혈관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진행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화요법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하는 남은 잔존 혈관에 대해서 치료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환자 몸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해줘야지, 이제 같은 치료를 해도 결과가 좋아요. 즉 수술을 해야 될 건 수술을 해야 되고 시술을 해야 될 건 시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얼른 금방 쉽게 빨리 간단하게 된다고 해서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된다?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제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주사 치료만 뭐 정맥류가 치료가 가능하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이 금지를 하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21세기에 OECD 국가에서, 의료 선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